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실무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하는 박재용 교수님의 창업실무론과 관련한 상권 및 입지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영실무사 제2차 과목인 창업실무론과 관련하여 특히 상권 및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권 및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입지 분석과 관련한 내용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권의 설정 방법, 세 번째로는 상권의 유형과 상권에서 권장되어지는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실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입지 분석과 관련하여 입지의 개념과 입지 분석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입지 선정 요령과 입지 선정 시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먼저 상권 입지 분석과 관련하여 상권을 이해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입지 분석을 파악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상권의 개념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상권 분석의 절차와 상권의 유형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지와 관련하여 입지의 개념,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의 절차 등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입지 선정 요령과 입지 선정 시의 체크 포인트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통하여 본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권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에서 우리가 상권의 의 또는 상권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드 에리어 해서 개별 점포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를 상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상점이나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고객의 거주 지역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권은 점포가 장사를 계속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고객이 살고 있는 한정된 어떤 지역적인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권을 설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고객들의 구매 능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권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얼마나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판매자가 일정한 장소에 상점을 사업을 개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상권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권은 고객 중심적인 측면에서 평가와 상권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의 이 개념에 이어서 상권의 정의를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상권의 정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상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내리고 있는 상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매자 입장에서의 상권과 구매자 입장에서의 상권, 마지막으로 판매량적 측면에서의 상권으로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한번 보면 먼저 판매자 입장에서의 상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마케팅 단위 또는 집단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 또는 인도함에 있어서 비용과 그 규모 면에서 경제적이고, 그 규모가 어떤 경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범위를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 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인도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판매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리적인 범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 입장에서의 상권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구매자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리적인 범위를 구매자 입장에서의 상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자 입장에서의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물건의 가격을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범위라고 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판매 양적인 측면에서의 상권의 정의는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 소비업체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실현하는 90% 이상의 매출을 나타내는 지역적 범위로서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의 약 75% 정도가 이루어지는 상권을 우리는 1차 상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약 15%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상권을 합쳐서 2차 상권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상권을 3차 상권이다. 이렇게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판매 양적인 측면에서 1차 상권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점포를 기준으로 약 75%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2차 상권은 1차 상권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전체적으로는 9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지역적 범위를 2차 상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상권은 나머지 10%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지역적 범위를 3차 상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상권의 구분의 방법으로 또 지역적인 상권과 지구적인 단위의 상권, 점포 상권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역 상권이라고 하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뭐 서울시, 부산시, 광명시, 부천시, 양산시 뭐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는 상권을 지역 상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구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상권 내에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동대문 지역의 지구 상권, 영등포 지구 상권, 신촌, 홍대 상권, 부산 같으면 서면 상권 아니면 뭐 부산대 상권, 뭐 부산대 경성대 부경대 경성대 상권 뭐 이런 식으로 남포동 자갈치 상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지구 상권이라고 하고 점포 상권은 지구 상권 내에서 또 이 지구 상권 내에서 개별 점포가 가지고 있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점포 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상권의 어떤 상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권은 우리 국내 상권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상권은 주로 뭐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또는 뭐 지역 상권, 지구 상권, 점포 상권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가 쉽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데 대부분 상권은 교통을 중심으로 삼거리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러한 거리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특히 1950년대 60년대에는 전차가 성행했기 때문에 전차 정류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전하였고 1970년대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상권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자가용을 이용한 오너 드라이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90년대 이후부터는 그 상권의 의미가 크게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IT의 발달로 인해서 통신 시설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업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상권이나 입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지면서 상권의 개념이 많이 퇴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렇게 자가용 오너 드라이버가 많이 생기고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차, 2차 상권에서 벗어난 외식업의 경우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횟집이나 한식집이나 이러한 곳들은 지역적, 지리적인 어떤 지역적 경계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상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점포의 대형화로 인해서 새로운 입지 분석의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별 점포 입장에서 보면 상권은 점포를 개설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구매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상권의 어떤 특징을 보면 소매점의 영업 범위는 상대적으로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아주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거리적으로 50m, 30m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영업 범위는 각 상점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입지 조건에 따라서 소매점의 어떤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권의 특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상권의 특징과 관련한 내용을 점포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점포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그 점포에 대한 인지도를 100%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거리가 250m에서 3000m까지 3km까지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점포에 대한 인지도가 A 점포, B 점포, C 점포, D 점포 할 것 없이 인지도가 급격히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점포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상권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 권역별로 아니면 판매 권역별로 우리가 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거래 권역별로 기준으로 따지면 주로 도매업이 해당되겠고, 판매 권역 기준으로 보면 소매점이 판매 권역별로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래 볼 때 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상권은 소비자 기준으로 볼 때 구매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약 75%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지역적 거리에 있는 것이 1차 상권입니다. 그래서 상점 고객의 약 60-70%가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한 70에서 75% 정도 발생하는 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걸어서 500m 이내에 위치해야 되고,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버스로 간다 하더라도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약 1차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상권의 경우에는 1차 상권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용이하지 않지만 점포 고객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거주하는 상권의 지역적 범위를 2차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상권의 경우에는 1차 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식료품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의류나 화장품 같은 그런 경우 또는 뭐 승용차나 버스로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2차 상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상권의 경우에는 1차, 2차 상권을 포함해서 1차, 2차 상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나머지 고객들이 그 유인될 수 있는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3차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전체 매출의 5% 내지 10% 정도가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를 1차, 2차, 3차 상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상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권 지도를 활용해서 상권을 결정할 수 있는데 상권 지도를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상권 지도를 활용한 방법을 이렇게 보면 상권 지도는 이 그림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권의 규모와 경쟁 점포들과의 경쟁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권 지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자기 상점의 위치와 경쟁력, 그 다음에 경쟁 상점의 위치와 경쟁력, 세 번째로는 수요와 규모의 질, 그 다음에 소규모 단위의 지역 상권의 특성 등을 알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 돼 있고, 이거는 A는 뭐냐면 번창하는 상점가입니다. 번창하는 상점가, 우리 점포를 기준으로. B는 상점가 뒤의 어떤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B는 우리 점포가 여기 있다고 요는 I고 우리 점포가 있다 할 때 A는 번창하는 어떤 상점가이고 여기 번창하는 상점가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 여기 기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도심 방향으로 국철 기차가 지나가고 여기 그 기차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있는데 이거는 국철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KTX라든지 새마을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여기는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건 도심 도로이고 도심 도로에 4차선이 교차되는 지역 여기가 굉장히 발달한 상권이 되겠습니다. 1차 상권, 여기 2차 상권, 여기 3차 상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입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분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내용은 먼저 입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상권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상권이 지역적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범위를 이야기한다면 입지는 그 지역적 범위 내에서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지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의 개념은 점포용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점포를 구하는 일이겠죠. 사업장을 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입지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포의 위치, 사업장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이 장소를 접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그 입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입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 점포의 위치를 입지라고 하고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고객이 흡입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를 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입지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의 개념에 이어서 입지의 특성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입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입지는 그 상류층에게는 가격보다는 만족의 정도를 제공해주고, 중류층에는 가격이나 만족보다는 실용의 정도를 제공해주고, 하류층 소득이 좀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입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입지와 관련해서 상권 입지 분석의 어떤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지 분석의 절차는 크게 두 단계인데, 하나는 점포가 위치할 지역이나 지구를 결정하고 그 위치에 형성될 상권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점포 사업장이 위치할 어떤 지역이나 지구 단위를 결정하고 그 점포가 위치함에 따라서 상권이 1차 상권, 2차 상권과 같은 상권을 분석하는 단계를 먼저 밟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설정된 어떤 지역 단위나 지구 단위 내에서 점포가 위치할 만한 특정 지점을 선정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어떤 그 기준은 인구 분석, 첫째는 인구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매력 분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의 구매 습관에 관련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입지의 어떤 분석의 경우 지역이나 지구 단위로 분석할 때는 인구 분석과 구매력 분석과 구매 습관의 분석을 하면 되고, 이제 2단계에서 설정된 지역이나 지구 단위 내에서 특정 지역의 점포 사업장을 정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통행량을 분석하고, 주변 점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점포의 접근의 용이성이 어떤가, 그 다음에 점포의 가시성이 어떤가, 또 이전에 이 점포에 어떠한 점포가 새들어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과거의 경력,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 입지 분석을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권 분석의 항목에는 기초적인 현황 조사와 입지 수준에 관한 것, 매출에 관한 것, 마지막으로 경쟁 요인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기초적인 현황 조사로서 먼저 점포의 위치나 주변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권 설정과 배후의 인구수, 그 다음에 건물의 비용, 이런 것들을 월세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 수준에서는 그 입지에 소재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도로,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차가 가능한지, 도로가 경사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도 전면의 길이가 긴지, 측면의 길이가 긴지, 점포의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계단이 있는지,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해서는 그 입지의 형태가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오피스지역이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의 형태, 지하철이나 버스 건널목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교육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 가능한 어떤 점포의 어떤 이용률, 이런 부분들을 경쟁 요인과 함께 상권 입지 분석을 할 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권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지와 관련해서는 지리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지를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리적인 부분에서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가, 그 다음에 코너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바라볼 때 점포가 잘 보이는지, 접근이 가능한지, 홍보성, 그 다음에 교통시설의 교통도로, 그 다음에 보행도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입지의 발전 가능성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집객, 그러니까 주변에 뭐 병원이라든지 관공서가 있는지, 은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주요한 기능, 이 지역이 뭐 공단 지역인지 주거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의 인구가 얼마나 통행량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권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1단계는 먼저 상권에 대한 지도를 한번 작성해 보고 두 번째로는 업종의 분포도를 조사하고 세 번째는 시장 현황 조사를 하고 네 번째는 개발 계획을 조사를 한 다음에 다섯 단계로는 인구 밀접 시설을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균 점포 임대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지에 대한 내용을 개념과 함께 입지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입지에 대한 어떤 선정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 닐슨의 입지 선정의 8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데 닐슨이라는 학자의 입지 선정 8가지 원칙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닐슨에 의하면 현재 상권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권의 접근 가능성 얼마만큼 고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주변에 걸린 점에 의한 고객의 의존형이 어느 정도 되는가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의 입지의 어떤 성장 가능성과 그다음에 중간 저지성과 누적적인 흡입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양립성과 경쟁이 어느 정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입지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닐슨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우수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점포 입지를 선정하는 요령은 그 상권 배후의 세력이 어떤가 다시 말해서 병원이 있는가 은행이 있는가 관공서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유동인구의 특성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지나가는지 여성들이 지나가는지 노인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또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점포의 이용 편리성 우리 점포로 올라가고 하면 뭐 다리를 건너야 된다거나 건널목을 건너야 된다거나 뭐 지하도를 통과해야 된다거나 막 이러한 부분들 육교를 건너야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불편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통 요인의 점검입니다. 접근 용이성이 되겠습니다. 점포의 사업장에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교통 지하철이 오는지 버스가 오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 점포의 강점 약점도 한번 조사를 해서 경쟁 점포의 어떤 점포의 인지도라든지 주 이용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매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영업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가격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 경쟁 점포의 일일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경쟁 점포에 대해서도 강점 약점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점검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는 입지를 선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입지 선정을 할 때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선정하는 시기에서는 점포를 구할 때 해당 업종의 비수기에 점포를 구해 가지고 영업 준비를 한 후에 성수기에 점포를 개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포를 선정하는 시기는 다시 말해서 점포를 구할 때 성수기에 점포를 구하기보다는 비수기에 점포를 구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성수기에 개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을 선정할 때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점포를 선택할 때 체크 포인트와 상가를 선택할 때 체크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점포를 선택할 때 체크 포인트는 먼저 지역을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채산성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의 조건을 체크해야 되고 점포의 어떤 가격이 되겠습니다. 점포의 수준에 대해서 비교해서 점포의 임대료가 싼지 비싼지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체크할 때 선택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을 체크하고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주차장 여부, 출입구가 넓고 깨끗한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사무실의 경우에는 또 설비,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냉난방이 잘 되는지, 화장실이 깨끗한지 이런 거를 봐야 되고, 사무실의 이 면적은 충분한가, 또 사무실의 어떤 조도 밝기는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환기가 잘 되는가, 엘리베이터는 사무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뭐 전화는 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무실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한 점포를 선정하는 입지적인 기본적인 조건을 여기 한 1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층 이상 대형 건물이 5개 이상 밀집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수한 점포의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우수한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300m 이내, 버스 정류장에서 100m 이내가 되겠고, 버스 정류장이라 하더라도 버스 노선이 5개 이상 되는 경우가 좋은 버스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종점에서 약 500m 이내, 이와 같이 편도 2차선 이상 또는 삼거리 이상, 가로 200m 이상인 지역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점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인구가 약 2만 명 이상이고 고정 세대가 5천 세대 이상. 이는 뭐냐면 5천 세대 기준으로 한 세대당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4명 기준으로 볼 때 오사 20에서 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도의 10가지, 12가지 정도를 충족할 때 우수한 점포의 입지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는 신규 점포를 내가 들어가는 경우이고, 기존의 점포를 내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수하고자 하는 점포의 장래에 시장성이 있는가, 권리금이 주변에 비해 볼 때 적당한가, 권리금이 너무 비싼지 또 너무 저렴한지, 권리금이 너무 저렴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위에 너무 경쟁 점포가 많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주변에 대형 점포가 또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가, 상권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의 점포를 인수할 때 주의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6번째,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과 수익이 믿을 만한가. 기존의 어떤 점포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이 점포에는 매출이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 수익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것들을 체크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는 점포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점포를 들어가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포,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가 유난히 싼 점포, 임대료가 싼 건 좋지만 너무 상대적으로 싸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맞은편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점포, 그 다음에 주변에 아주 뭐 이마트나 뭐 무슨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점포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주인이 그 건물의 주인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이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덕에 있는 점포, 이러한 점포는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점포 입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권 입지에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언제나 21세기 경영실무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 경영실무사를 양성하는 한국경영실무학회와 함께한 박재용 교수의 상권 입지 분석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